안녕하세요. 파산관장의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차량 환가에 대해서 환가 포기하는 사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사고 이력으로 가치가 저하됐다는 항변을 받아들여서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본 사안은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추궁하자 마지막까지 차량 등록 원부 을구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말소 근저당을 묵비하였고 신청서에도 적지 않았고 이거를 대면 조사하면서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그 당시 기준으로 70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으나 사고 이력 조회서를 제출하여 환가를 포기했습니다. 한 300만원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차량은 뭐였냐면은 2008년식 라세티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 5년 정도 지난 차량인데 2009년에 구입해서 이게 파산이 아마 2013년, 14년 시절이니까 이제 저당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 저당권은 말소가 된 게 확실했습니다. 을구를 제출을 못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저당권이 말소되면 자동차 등록원부는 을구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동차 등록원부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전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근저당이 말소된 게 존재하죠. 이력이 이렇게 줄근 상태로 삭선이 된 상태로 존재하는데 자동차는 근저당이 말소가 되면 을구가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을구의 말소된 존재는 어떻게 하냐? 갑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갑구에. 그래서 그 점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결국 을구가 발급이 안 된다는 거는 그 발급 당시에 근저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몰라도 아마 차량을 관리하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을구를 말소를 하고 갑구에 통합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기서는 사고 이력 내력조에 여기 이제 환가 포기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2008년식 라세티 530 정도는 나갈 수도 있지만 채무자가 사고 차량 이력 보고서라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량 값이 3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예상돼서 환가를 포기하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파산 신청 몇 개월 전에 600에서 700만원 정도의 중고 윈스톰을 아들에게 이전한 후 이제 버티기를 일관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이나 최대한 설득을 했지만 결국은 안 돼서 이제 재량 면책을 해준 사안인데 가족 간의 재산 이전 사례 시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재산을 출연한 경우는 많으나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나서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요거 2012년 4월 6일 날 아들에게 이전을 했습니다. 차량 등록 이전 경위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채무자는 아들이 2007년 윈스톰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아들이 실질 소유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을 설득을 해서 그 통장에서 할부금이 빠져나간 자료를 제출했으면 명확하게 소명이 되니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결국 이제 제출을 못했습니다.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들과의 불화로 협조를 받을 수 없다. 다만 5년간 채무자 소유로 등록한 후 파산 신청 8개월 전에 아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죠. 특별하게 결국 이제 아들도 아마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결국은 아들 주장이 맞다면 아들이 몇 살일까요? 38살이죠. 실직, 미혼. 그러니까 아들도 뭔가 신용이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가 할부금을 내면서 아버지 명의로 등록을 해놓다가 아버지가 파산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본인 명의로 이전해 간 거죠. 아들을 통하여 차량을 관제인에게 반납하거나 적절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아들이 완강하게 거부한다고 이제 일관하고 있어서 이거는 결국은 재량 면책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본 사안은
아들과 처제의 협조로 순조롭게 소명이 된 사안입니다. 채무자는 56년생 남자로 아들 명의 차량, 아들이 그 당시에 1,300만 원대 정도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채무자의 재산인지 아들 재산인지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채무자는 2010년식 SM5 차량을 2013년경 취득하면서 이모로부터 1,000만 원을 지원받은, 이거 채무자가 아니라 아들이죠. 아들이 2013년 10월경 취득하면서 이모로부터 1,000만 원을 지원받은 금융거래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돈에 자기 계좌에 있던 돈을 합쳐 같은 날 중고자동차 중개인에게 1,200만 원 차값을 송금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모한테 돈 받은 거, 그 다음에 중개인에게 송금한 거. 결국 뭐 이 정도면은 아들 걸로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2013년 8월 5일경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어떤 금속회사에 입사했어요. 이 차량은 아들이 출퇴근 차량용으로 구입한 거라는 진술의 신빙성이 높죠. 멀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차가 있어야 되죠. 이 당시에 채무자하고 아들이 살던 데가 아마 이제 경기도 서남부였을 겁니다. 여기 아니 서울 서남부 쪽이니까 안산 쪽으로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리죠. 그러니까 차가 필요했을 테고 당연히.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채무자가 은닉해놓은 아들 명의를 은닉해놓은 차량이라고 볼 여지가 없어서 아들이 고유재산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56년생 차, 이건 이제 아들이 SM5를 갖고 있죠. 이게 지금 그 처제 이 사건입니다. 아들 명의 차량 SM7, 채무자의 처제가 1,000만 원을 입금하여 이 돈으로 차량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차량 취득 시점하고 일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속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차량을 보유할 만한, 할부금을 낼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가족들이 신속한 협조로 순조롭게 조사가 마무리되고 잘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차에도 연령이 있죠. 차량 초과 폐차 차량의 약식조사. 이런 거는 뭐냐면 이제 등록원부에 그 차량이 아주 초과되면 차가 없어도 이제 폐차장에 입고하는 게 다 나오죠, 요즘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쉽게 차량 등록원부만 제출하면 굳이 대략적인 간략 조사로 해서 넘어가게 되겠죠. 예. 최근에는 이제 폐차를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보증금 정도를 지급을 하죠. 저도 실제 한번 작년에 폐차를 해보니까 경기도 안산 있는가 어디 거기서 폐차장에 끌고 가면서 한 4, 50만 원 정도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뭔가 최근에 어떤 매연이라든가 환경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구형 차량 한 10년 이상, 15년 이상 지난 거는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빨리빨리 어떤 폐차를 장려하는 거죠. 그래서 중고 자동차 내지 아니면 폐차 업자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폐차를 할 요인이 되겠죠.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결국 이제 차량 초과 상태의 환가 가치가 없다는 것은 등록원부상에 명확하게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원부만 명확하게 잘 보면 차량의 어떤 환가 내지 쉽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땡땡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산업 입고가 이제 창고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제 지방 강원도 원주시 소재에 있는 아마 그 재활용 업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진 말소 환가 가치 차량 초과 폐차 일자
2014년 7월 15일 번호판 반납, 두 개 번호판 반납일 2014년 7월 5일. 이게 등록원부에 아주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자동차를 환가를 포기할 때는 차량이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7년 이상 되는 차는 실제 가치가 7년 이상 되고 10만 킬로미터를 이상 주행 기록이 남아있는 차는 뭐 잔존 가치가 아마 3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차를 매각하기는 사실상 뭐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차량 환가 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